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네트워크 안에 연결돼서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이론적인 바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웹서버 뭐 이런 서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컴퓨터거든요. 크기가 크든 크기가 작든 똑같은 컴퓨터고 똑같은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문서 폴더에다가 어떤 워드 파일을 하나를 저장을 해 놨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버의 어떤 폴더 안에 내가 어떤 파일을 올려 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파일을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일을 찾으려면 그 폴더의 그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그 파일을 찾는데 그 경로라고 하는 걸 찾아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의 파일 관리랑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맵 엑스마인드라고 하는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좋아하는데 무료로 일단은 쓸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요즘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만큼입니다. 1강 주제는 도메인과 여러 제작 툴,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컴퓨터에서 인터넷 설정, 뭐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라우터, DNS 서버, 도메인 검색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먼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 저희 집에 인터넷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인터넷이 이렇게 유선으로 TV랑 연결이 되거나 유선으로 데스크탑이랑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노트북이랑 연결이 되거나 셀폰도 모든 기기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라우터가 연결이 되어야만 인터넷 모뎀이라고 하죠. 그것이 연결이 돼야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집에서 그 와이파이 연결 안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이나 AT&T나 이런 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인제 라우터랑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192.168.11 DNS 서버 192.168.11 요게 인제 요런 거를 IP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보통 이제 내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가 어떤 거 하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을 연결하면 선 이렇게 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는 어떤 거는 와이파이로 어떤 거는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제 셀폰에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랩탑에 있는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라우터를 통해서 그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려면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데 안에 네트워크에 있어도. 그래서 모든 그 컴퓨터라든가 그런 기계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IP 주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는 같은 계통의 여기 보면 인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그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컴퓨터의 인터넷 환경을 네트워크 환경을 보시면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다 255, 255, 255.0 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안에 그 네트워크 안에 256 개, 256 개의 컴퓨터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기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인제 2 개는 하나는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해 가지고 2 개가 빠져서 254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254 개가 있다. 그러면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 라우터 하나를 가지고서 그걸 다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54 개가 넘어간다. 260 개의 기기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라우터를 하나를 더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256 개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또 빠져나와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 네트워크 구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 그 작은 가정이나 회사, 웬만한 작은 회사나 이런 것들은
다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255, 0 해서 256 개의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만약에 1,000명이 한 곳에서 한 네트워크 안에서 있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인제 클래스 B로 올라가 가지고 65,000 개까지 허용되는 구조로,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255, 255, 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네트워크 소스를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속도도 떨어지고 안전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제 가능한 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우터를 하나를 더 들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클래스 A로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제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계들은 라우터에서 번호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뭐 복사기, 뭐 프린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은 인제 그 IT 기기라 그래서 그 램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IP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라우터에 들어가 가지고 "너는 몇 번을 써라. 너는 몇 번을 써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고정 I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셀폰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또 내가 들어가서 조정을 해서 맞춰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DHCP라고 해 가지고 얘가 접속할 때마다 그 접속하는 신호를 받으면 그 IP를 하나 던져 주는, 자동으로 던져 주는 그런 시스템을 DHC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정 IP가 필요할 때가 있고 DHCP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그 공용 프린터가 있다. 그럼 프린터도 DHCP로 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그 프린터를 껐다가 켰는데 IP가 바뀌어 버리면 프린터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고정 IP로 딱 묶어 놓고, 네트워크 프린터 같은 경우 묶어 놓고 무조건 이 번호로 그 프린트물을 보내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던 랩탑이 집에 있을 때랑 그다음에 어느 다른 데 가서 랩탑을 사용을 할 때랑 그 IP를 잡아 주질 않으면 그러면 인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제 특히나 프린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라우터를 교체를 하면 프린터의 설정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네. 다시 그 프린터를 다시 세팅을 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내부 네트워크에 그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192.168.1.1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92.168.1.1 이렇게 치면 라우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나와요. 라우터의 기본 그 IP 주소가 192.168.1.1 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제 라우터 게이트웨이라 그래 가지고 라우터 게이트웨이를 분리를 한 때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하나로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도 보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별처럼 그려 놓은 것이 있고 요렇게 그려 놓은 것이 있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라우터랑 게이트웨이가 같은 기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모뎀이랑 이런 것들은 라우터랑 게이트웨이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기능으로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인제 규모가 좀 커지면 그 이 라우터에 하는 역할은 전체 그 교통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를 찾는다 그러면 셀폰에서 프린터를 누르잖아요. 프린트를 하라고 누르면 얘가 가 가지고 프린터가 어딘지 라우터한테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인제 프린터로 그 주소를 받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예요. 여기 파란 얘가 만약에 인터넷을 쓰고 싶다 그러면 라우터를 통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받아 가지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그마한 네트워크가 좀 더 큰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티, 그다음에 도, 나라 이런 규모처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 안에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는 요렇게 생겼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이 여기 어쨌든 인제 파이오스나 이런 것 라우터에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유선으로 연결된 거, 무선으로 연결된 거,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셀폰이면은 뭐 누구의 셀폰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접속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리스트도 거기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트워크 이 구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IP 주소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이 게이트웨이를 192.168.1.1로 쓰는데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세 번째를 0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92.168.01과 192.168.11은 급이 다른 급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같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의 메인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192.168.11이면 그 안에 그 네트워크로 다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컴퓨터나 장비들은 무조건 192.168 1점 뭐 234 뭐 이렇게 여기 다른 것처럼 이렇게 네. 빨간색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야만 그 네트워크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인제 그 유선이든 무선이든 거기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프린터가 이렇게 왔으면 프린터의 기본 세팅을 싹 지워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변경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인제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그런 옵션들을 그 스타트 뭐 해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눌러서 그 네트워크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설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IP들을 지정하는 것은 고정 IP고 자동으로 이렇게 부과되는 것은 DHCP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DHCP가 편하고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는 IP가 바뀌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또 여기서 중요하냐면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컴퓨터에서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랑 서버의 파일 시스템이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우리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못 하죠? 공개를 안 하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웹 호스팅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요. 공간을 사야 되니까. 근데 집에 내 컴퓨터 다시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집 안에 있는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그 라우터를 통해서 그 자동으로나 또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고정 IP 또는 자동으로 받는 DHCP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웹서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호스팅을 해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을 때 서버로 웹 호스팅을 할 때 그 서버 파워가 한 5년 전쯤 핸드폰 수준 그 정도만 돼도 웹서버를 돌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는 성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컴퓨터로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리지 않느냐,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우터에게 질문을 해요. "출구가 어디냐? 게이트웨이가 어디냐?" 게이트웨이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문이에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문이 어디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여기 이 주소다. 192.168.1.1이다." 알려주면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요 초록색 요 점에서 시작을 한다면 라우터 거쳐서 게이트웨이로 그리고 좀 더 큰 네트워크에 라우터를 거쳐서 게이트웨이로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라우트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우리 형제님이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려면 바로 쉥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뭐 KT 그 통신망을 통해서 그 통신망을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더 큰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인제 미국 그 전 세계를 관할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게 그런 방식이라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데스크탑에다가 서버를 구축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서버를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게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게이트웨이한테 "나 이거 서버야. 누가 나를 찾으면 여기로 보내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놔야 돼요. 설정을 해 놔야 돼요. 바깥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못 들어오게 막아 놨고요, 라우터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DHCP로 이 번호가 계속 접속할 때마다 바뀌게 된다면 처음에는 23 번이라고 등록을 해 놨는데 껐다 키니까 45 번이에요. 그럼 못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웹사이트를 내 서버 내 컴퓨터에서 만들려고 하면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라우터에서 DNS 설정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DHCP가 아니라 고정 IP로 내 컴퓨터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내 컴퓨터에서도 웹서버를 돌릴 수 있어요. 물론 24 시간 365일 계속 켜져 있어야 홈페이지에 가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되니까 다운되면 안 돼서 안정적인 그런 이 전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지금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주 왕복선, 인공위성이나 거기에도 인제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컴퓨터의 성능도 지금 386 수준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86 이면 제가 대학 때 사용하던 그 정도 컴퓨터인데 그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정적이고 혹한과 뭐 이런 태양풍이나 이런 거에서도 잘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그런 컴퓨터여야 되기 때문에 최신의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올리게 되면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버는 뭐 우리가 인제 엄청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는 뭐 386 이나 이런 걸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안정적인 그런 회선과 그다음에 그런 설정들, 끊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갖춰 줘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까지 한 것이 이 연두색 요 부분이 인제 지금 끝났습니다.